안녕하세요. 자존TV입니다. 오늘 영상의 그 주제는 위인상실의 시대라고 한번 제가 접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니?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나요? 그리고 왜 그런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함께 계속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제가 할 말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강의 내용은 10월 26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따끈따끈한 강의 내용이고요. 중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진로교육 내용입니다. 저는 주로 아동센터나 초등학교, 돌봄센터 등 이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진로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누군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를요. 어, 한때는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총장님이 거론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페이커를 이야기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도 종종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좀 지나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나오겠죠. 물론 모두 한국을 빛내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존경하고 본받을 대상에서 위인이 사라졌을까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학부모님들 어릴 적 존경 대상이 누구셨나요? 우리는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위인전을 대부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가 적은 시기였죠. 또 아이들이 읽는 책의 종류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 초등학생들의 대답은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었었죠. 그런데 요즘 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책은 Y 시리즈더라고요. 제가 모두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 Y 시리즈의 책들을 읽어봤는데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어 보였어요. 단군 시대부터 삼국 시대를 지나서 통일신라, 고려 이렇게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과 어,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인물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위인에 대한 정보보다는 역사나 세계사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요즘은 왜 유인전을 권하지 않는 걸까요? 어려서 읽는 만화로 된 책들도 전부 역사, 세계사, 과학, 수학 이런 책들인 것이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수업 시간을 좀 재현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얘들아, 역사적 위인들의 공통점이 뭘까? 혹시 이런 생각 해봤니? 안 해봤을 거야.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자. 역사적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겠어? 오, 맞아.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지. 역시. 그래, 이름을 남긴 사람이지. 근데, 야, 너희들 너무 대답이 바람직한 것만 대답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 너무 정답 같은 바람직한 막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 이게 바람직한 대답은 좋기는 한데, 너무 그쪽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항상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건 공통점을 찾는데 좀 현실적인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거지. 아, 왜 또 갑자기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힌트 하나 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위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솔직히 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없어. 그러지 않아? 엄청 고생하잖아. 뭐 감옥에도 갇히고, 그지? 산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맞잖아. 이제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런 현실적인 것들. 그래, 이렇게 좀 즐겁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잖아. 뭐 괜찮아. 학교에서는 헛소리라고 선생님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단 너희가 생각해서 한 번이라도 대답을 한 게 그게 그나마 남아. 설사 그게 우스갯소리로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거랑 연결돼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 좋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해. 그래, 이제 좀 나오네. 개고생을 하고, 뭐, 그렇지. 쭈쭈기 가난하고, 뭐, 남 탓을 안 하고. 그래. 그 뜻을 꺾지 않고, 좋은 말이야. 돕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그 시대가 원하는 조건이나 필요를 뭐 충족한다?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전쟁 영웅, 뭐, 뛰어난 무슨 솜씨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략 전술의 귀재거나, 그치?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한 1980년대쯤 태어나서 다시 환생을 했어. 그리고 나서 지금 쭉 이제 살아왔으면 지금 마흔이 좀 넘었을 건데, 그럼 그 이순신 장군의 직업은 뭘 하고 있을까? 장교. 그치. 그치. 장교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 그러면 해군 장교가 되려나? 뭐 혹시 조선소에서 배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어쨌든 물론 실질적으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조선소의 어떤 설계를 담당하는 소장이거나 아니면 사장님 회장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아까 너희가 말한 그 개고생이라던가 이런 것들 정말 쉽게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조건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왜 위인들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수업의 제목이 위인의 상실이잖아. 위인 상실의 시대, 그지? 제목은 이런데 사실 주제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걸 얘기해 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삶의 모습 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 시대는 유학하고 성리학을 근간으로 대부분 그런 유학과 성리학을 배웠지. 유학과 성리학에 뭐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어,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삶을 뭐랄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성인 군자로 살아갈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학문이 이제 유학과 성리학이잖아. 그래서 그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서 공부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물론 어느 시대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양반들은 임금에게 어떻게 충성을 할까,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까, 임금이 바른 치세를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어. 뭐 바른 치세가 이루어지면 뭐 태평성대 뭐 이래서 자연스럽게 백성들 포함해서 자신의 삶도 태평하니까.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면 가장 큰 가치인 나라와 임금 그리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각오를 서슴없이 하고는 했지. 물론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런 위인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웬만한 각오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국민을 더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쉽냐고. 쉽지는 않아.
다만 그 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해보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았을 때 우리가 말했던 위인전의 그 많은 위인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여러 직업들이 있을 텐데 그 직업들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하나의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가치 없어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많아. 또 쉽게 버는 방법도 있어. 쉽게 벌면서 많이 버는 방법 알면 좋겠지. 근데 사실 그런 방법은 둘 다를 만족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뭐 남들보다 좀 쉽게 버는 방법이라든가 많이 버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씩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첫 시간에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 어떤 친구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건데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 그지?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 꿈에 대해서 희망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건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뭐 아닌지 이런 거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곧 겨울방학이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1박 2일의 여행을 가겠지. 그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선생님한테 주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활용해 볼 생각이야.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왔고, 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삶을 본받고 살아갈 것인지, 뭐 이런 얘기, 우리 서로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뭐 여행 가기 전까지 각자 마음에 드는 위인전 한 권을 골라서 최대한 읽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당분간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떤 숙제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야. 너희들이 뭐 학교에서 하는 뭐 숙제도 있을 거고 수행 평가라든지 뭐 과제가 많을 거니까. 그래서 약 2달 우리 1월 달에 가기로 했으니까 아직 날짜는 안 정했지만 1월 뭐 중순쯤이라고 한다 그러면 2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2달 보름이라는 시간이면 조금씩 읽어 나가도 어떤 기승전결이면은 전까지는 가지 않겠어? 결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실 기승전까지만 가도 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꼭 한 명씩 선택을 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알았지? 2달 반 동안 이게 숙제야. 자, 오늘 수업 끝. 위인에 대한 언급을 왜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위인들의 삶은 하나의 가치 혹은 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갈아넣는 그런 모습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한 다음에 힘들어서 맞지 않아서 쉽게 이직을 결심하고 퇴직을 결심하잖아요. 돈은 조금 벌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공무원인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디나 다 그런 어려움들은 있죠. 한때 삼성맨이었던 분들은 아마 공감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맨 분들이 워라밸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버는 대신에 워라밸을 포기했었죠.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위인전이 필요한 이유는 구도적으로 찾아낸 자신의 꿈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위인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는 위인전의
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위인전을 읽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내노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이잖아요. 그 외의 위인들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는다는 거.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장군, 유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 수업을 하는 동안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나라를 건국을 하는 그런 위인들도 있고 백성을 위해 살았던 위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위인들에 대한 최소한 이름 정도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하나의 또 충격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위인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놓고 본받을 만한 그런 위인 한두 명쯤은 알고 지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인들의 삶을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우리 초중 학생들이 아닐까 합니다. 초중학생들에게 위인전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세상적인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과 재미나게 하고 있는 이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종종 올려드릴게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수업할 때 그 수업을 직접 녹화해서 그럼 거기는 저의 실수도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럼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직접 녹화해서 학원 실시간 생방으로 뭐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중학생 아이들이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해서 생방이나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줌을 땡겨서 저만 이렇게 딱 찍어놓고 하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명 언젠가는 한번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아무튼 최대한 실감나게 이 수업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